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길이 조용한 거 보니까 휴일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세종시의 특징은 이 빨간 날은 아주 조용해요. 세종시가. 예. 근데 우리 수험생들한테 빨간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수험생들한테는 그게 사치입니다. 빨간 날이. 어, 이제 내년 이맘때 되면 아주 즐거울 겁니다. 아,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 이제 우리 오늘 해야 될게 이제 도시개발법의 환지 방식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풀고 이제 정비법 들어가야 되고요. 원래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 정비법 체계도를 하나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바뀌었어요. 개정이 됐어. 또 안 좋은 소식이 있어.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운이 없는 분들이 언제냐 그러면 대통령이 새로 바뀐 해. 예. 그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개정에 치여 살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바뀐 해가 항상 개정이 제일 많아요. 예, 뭔가 해보려고 자 바꾸는데 제일 먼저 뭘 바꾸냐 그러면 부동산을 바꿔. 근데 이 부동산 제도 개정은 다 우리 공법이잖아. 그렇죠? 난 민법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민법 선생님은 그냥 한 번 공부해놓고 그냥 평생 그냥 써먹어. 좀 억울하지 않아요? 예? 나는 그래서 민법은 어떻게 내가 법대 다닐 때 하고 지금 하고 주문이 5개 이상 차이가 안 나. 예. 그래서 내가 법대 다닐 때 공부했던 민법 주문하고 지금하고 차이 나는 거. 예전에 금치산자, 지금은 피성년 후견인. 이거 바뀌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몇 개 한 주문 한 5개밖에 차이 안 나요. 나도 분개하지 나는. 나는 매일 바뀌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체계도 이제 개정된 것까지 일단 좀 지난주에 바뀐 게 하나 있고 바뀐 게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또 개정된 게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내내 개정된 것만 다시 공공기관 교육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부터 다시 각종 기관의 감정평가사 협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교육을 해야 돼. 평가 기준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그 토지 건물 물건은 평가가 어떻게 되겠을지 떨어지겠죠. 완화가 된 것은 평가가 올라가겠죠. 감정평가가. 그렇죠. 이제 그거 다 새로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서면 이렇게 바뀌냐. 그렇죠. 그래서 제일 힘들 때 중개사 시험을 본다. 네.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출제하시는 교수님도 힘들어요. 예, 개정된 걸 갖다가 다 체크해서 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통 지금까지 출제 오류는 거의 다 공법에서 나오고요. 오류의 대부분은 개정된 걸 잘못 냈을 때 거의 다 오류입니다. 예. 개정된 것마다 시행되는 날짜가 다 달라요. 날짜가. 그래서 우리는 개정된 것 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 그날까지 개정된 것이 우리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쇄를 갖다가 일주일 전에 문제지를 인쇄하니까 이 문제지를 인쇄하고 나서 시험 보는 사이에 또 개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이에. 그랬을 때는 시험장에 칠판에 써줘요. 칠판에 써가지고 몇 번 문제 지문을 이렇게 바꾸라 그래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문제를 굳이 칠판 써주면서 문제를 바꾸라 그러면은 무슨 뜻이겠어? 예, 뭔가 이 정답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굳이 그걸 갖다 피해서 쓰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안 돼. 눈치가 없는 거지. 예. 자, 우리 오늘 문제지 127페이지에 환지 예정지 지정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제 환지 방식에서는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 우리 환지 계획은 시행자가 작성을 합니다. 그렇죠? 예, 시행자. 뭐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권자는 절대 지정권자가 아니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환지 계획의 인가권자고요. 환지 계획 내용에 절대 포함이 안 되는 게 있죠. 환지 예정지 지정은 포함이 안 된다. 그다음에 환지 처분이나 청산금은 환지 계획 내용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환지 작성 기준, 환지 계획 기준이 7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증한지가 있고 감한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종전 토지는 갖고 있지만 바꿔주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는 환지 부지정이 있었고요. 환지를 정하지 않을 때는요, 종전 토지 위에 있던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입체 환지가 있어요. 입체 환지는 종전 토지 대신에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을 대신 주는 게 입체 환지고요. 우리가 환지 처분이 있으면요, 새롭게 발생하는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발생, 소멸하는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 그 다음에 보류지라는 게 있어요. 환지로 정하지 않은 땅이 보류지. 보류지 중에 일부를 채비지로 지정해서 공사 비용에 충당을 합니다. 그러면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 취득, 채비지는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이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은요, 사용 수익권이 이제 환지 예정지에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환지 예정지로 지정한 것이 만약에 채비지일 때는 사용 수익뿐만 아니라 처분까지 할 수 있고, 환지 예정지를 지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원래 환지 예정지 지정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행자가 할 수 있다예요. 예. 그래서 사용 수익권 취득하는 게 원칙이다. 채비지일 때는 처분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거기 127페이지에 거기 8번 문제 이제 환지 예정지 지정이 나옵니다. 거기 8번에 이제 옳은 거 찾기가 나와 있죠. 옳은 거 찾기. 자, 1번 지문.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그렇죠? 하야하는 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죠. 예. 그래서 일단 1번 지문은 틀렸고요. 예. 일단 2번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는요,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도 아울러 지정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 그러면 종전 토지 위에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 환지 예정지로 같이 이사를 갑니다. 이사간 환지 예정지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라 위치를 정해줘야 돼요. 너는 여기 쓰라고 반드시 아울러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일단 2번은 옳은 거다. 그렇죠? 3번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됐다. 채비지는 어차피 팔아서 공사 비용에 충당할 땅입니다. 그래서 채비지는 하루라도 빨리 파는 게 좋아. 어차피 팔 거니까 환지 예정지가 지정됐을 때는 사용 수익뿐만 아니라 처분까지 할 수 있다. 채비지. 없다는 틀렸고 4번 종전 토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가 지정됐다. 그러면 이제는 환지 예정지를 사용해야 되고요. 종전 토지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돼서 가봤더니 땅이 별로 안 좋아졌어. 그러면 임대료 감액 청구. 더 좋아졌다. 토지의 소유자가 임대료 증약 청구를 상대방한테 서로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응하기 싫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권리를 포기해서 의무를 면할 수가 있고요. 계약 해지나 또는 권리 포기로 인해서 손실이 생겼을 때는요, 그때는 시행자한테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요때 며칠 내야 되는가? 60일. 그래서 우리가 환지 방식에 나오는 기간은 다 60일인데 딱 하나만 30일짜리가 있었어. 30일짜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때 더 이상 이제 사용 수익을 못하게 하고요. 이때는 날짜를 정해서 그렇죠? 30일 전까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30일 60일 내 행사하고요. 그 다음에 9번 환지 처분 절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 절차는 제가 어렸을 때 중개사 시험에 나왔어. 어렸을 때니까 내가 어렸을 때 나왔어요. 예. 난 이 문제를 본 적이 없어. 예. 그 예전에 그 강의하시던 분들이 이런 문제 나왔다고 그분들이
그 시험 보러 간 사람들한테 수험표에다 적어오라고 해서 적어온 문제 있었어요. 예, 한지 처분 절차. 우리 한지 처분 절차는 여기 보시면 1번을 한번 보세요. 자, 공사가 끝났다고 외치는 게 뭐야? 공사 완료 공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 거야. 공사 잘했는가 보자. 그러면 이제 공사 관계 서류를 공람을 시켜주는 거지. 서류를 봤더니 돈이 새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걸 뭐라 그래? 의견 제출.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가 끝나거나 의견 제출이 없었을 때 이제 공식적으로 환지 처분한다고 공고를 하는 거죠. 그렇죠? 1번이 정답이고요. 그 예전에 이제 이 9번 문제가 예전에 기출 문제예요. 제가 어렸을 때 나왔던 기출 문제인데 이걸 이해해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자만 따서 외운 사람이 있었어. 공공의환 이렇게 외운 사람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이 문제가 한 번 더 나왔었어요. 제가 조금 덜 어릴 때 더 나왔는데 그때 이 사람이 공공의환으로 외워놨는데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로 안 나오고 시행자에 의한 공사 완료 공고가 나왔어요. 첫 글자가 시자로 나왔어. 예, 그래서 그렇게 앞에 점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이제 환지 처분. 환지 처분은 시험에 자주 나와요. 틀린 거 찾기. 거기 5번 지문을 한번 보세요. 시행자는 준공 전에는 지정권자의 사용 허가 받지 않고 조성 토지인 채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자, 5번은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예, 나왔었어요. 자, 우리가 준공 전이라도 시행자한테 허가를 받아서 조성된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채비지는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냐 그러면은 채비지를 갖다가 매입한 사람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그때부터 쓸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채비지를 돈 주고 샀는데 저 채비지의 소유권 언제 취득해요? 아, 소유권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그럼 얼마나 기다리면 돼요? 20년. 그러면 채비지가 팔리겠어? 안 팔리죠. 근데 채비지를 이제 샀어. 그래서 소유권은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이 아니라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친 때라 그랬는데 사용하는 것은 20년 후에 쓰라 그러면은 누가 사겠어? 채비지. 그렇죠? 예, 채비지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에 바로 쓰는 거지 무슨 사용 허가 받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그럼 1번 지문 보세요. 1번 지문은 별로 의미가 없는 지문이에요. 뻔한 절차지. 시행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 공사를 끝낸 때는 지체 없이 공사 완료 공고를 관보나 공보에 해라. 뭐 뻔하지, 그렇죠? 예. 이번 공사 완료 공고했을 때 공사 설계에서 관련 도면 등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2번 지문을 보고 머리가 띵해져. 이거 내가 한번 말씀드렸죠. 도시개발법에서 지문이 나왔는데 도시개발법에 다른 법이 아니에요. 도시개발법에서는 지문이 나왔는데 그 지문에 도면, 축척, 서류 요런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항상 옳은 지문이었다. 예. 요런 것들은 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나와요. 그럼 이건 시행규칙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를 한 때는 공사 설계에서 관련 도면 나왔지, 서류 나왔지. 예. 일단 옳은 지문. 이렇게 강의하는 게 바람직한 강의인가? 예. 너무 없어 보여, 그렇지? 그러면 제가 이제 저기 공공기관에 도시개발공사들 있죠, 지방공사 가가지고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은 도시개발법이 승진시험 문제예요. 예, 승진시험 걸로.
그래서 그때 강의할 때 이걸 다 설명을 다 해. 공사 설계서가 뭔지, 도면이 뭔지 설계 다. 왜 본인이 이거 만드시는 분들이라서 여러분들한테 필요가 없고 그냥 옳은 지문이다. 이렇게만 설명드릴게요. 예, 너무 없어 보인다 진짜. 그다음 3번. 3번은 이제 별표를 해놔야지, 그렇죠?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옵니다.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따른 준공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며칠 내에 60일 내 종전 토지를 환지로 바꿔주는 걸 뭐라 그래? 환지 처분이라 그래. 환지 바꿔줘야 돼. 60일 내. 근데 그 가로도 시험에 2번 나왔어요. 근데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야. 그러면 자기가 자기한테 준공 검사 못 하잖아. 이럴 때는 준공 검사라는 절차가 없어지고요. 그냥 공사 끝났다 외치는 거야. 공사 완료 공고 후 60일 내 환지 처분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4번. 4번 지문 시험에 나오죠. 몇 번 나왔고요. 4번 지문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조성 토지 등이 사용으로 인해서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 전에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 허가를 갖다가 지정권자가 해주는데 전체 공사가 끝나서 준공 검사 받기 전에 쓸 수 있도록 사용 허가를 할 수가 있는데 가로가 시험 문제야. 뭐는 제외? 채비지 제외지. 그러면 채비지는 언제부터 사용한다 그랬어요?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부터 쓰는 거고, 그 채비지는 제외의 의미가 그거라고. 예. 채비지는요 무슨 사용 허가 같은 거 받을 필요도 없어. 돈 주고 산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 끝내면 그때부터 쓰는 거예요. 채비지는 제외라 그랬죠? 치사 문제 있었어요. 채비지 포함이라 그랬어. 채비지 포함 X. 예. 그렇게 공부를 또 해주시면 되고요. 난 뒤로 넘겨서 11번에 환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5번 지문 보세요. 이거 너무 뻔한 거죠? 며칠 내에 해야 돼. 60일 내에. 계약 해지나 권리 포기능은 다 60일 내에요. 그래서 이제 계약 해지나 권리 포기에 대한 것을 시험에 교수님이 내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왜 내냐 그러면 그분은 100% 법대 출신이에요. 왜냐면 이 권리 포기라는 말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법대 출신은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독일법과 다르다고 배운 거야. 학교 다닐 때, 법대 다닐 때. 우리나라 민법은 일본 민법을 베꼈어. 똑같아. 일본 민법은 독일 민법을 베꼈어. 똑같아. 근데 차이가 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권리 포기가요 단독 행위잖아요. 독일은 계약이야. 예. 우리는 권리 포기는 단독 행위인데 독일 민법은 계약으로 돼 있어.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학교 다닐 때 계속 배우거든요. 법대 다닐 때 우리나라와 일본 민법 다른 거, 독일 민법 다른 거 이런 거 이제 배우거든요. 예. 그래서 권리 포기가 딱 보면은 법대 출신들은 이 단어 나오는 거 무조건 시험 내고 싶은 충동이 들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야. 비 나오는 게 아니라 중계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엉뚱한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보면 다 이유가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5번은 틀려 있고요. 1번 환지 계획에 정해지는 환지는 그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별표해야겠죠? 시험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종전 토지로 본다는 의미는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 의무가 환지로 다 이전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더 낫다. 종전 토지로 본다는 의미,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 의무가 환지로 옮겨와서 종전 토지와 환지의 권리 의무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부터? 새롭게 생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1번은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그러면요, 소멸하는 거. 자,
자,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소멸합니다. 예전에는 공고일 종료시라 그랬어요. 근데 종료라는 말이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서 개정을 했어. 끝나는 대로. 이런 걸 개정하고 있냐? 예, 같은 말이죠. 예. 3번 보시면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환지 처분이 있어도 환지로 이전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단 예외 경제적 처분을 이전한다. 그래서 행정상 재판상 처분. 행정상 처분의 대표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처분이에요. 종전 토지가 계획관리 지역이었어. 그러면 환지 받은 땅은 무조건 계획관리로 바뀌는가? 아니야. 예. 종전 토지 그대로 전속해요. 환지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이 이전에 가질 않아. 예. 재판 관할도 옮겨가지 않아. 그런데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이 경제적 처분일 때는 이전해요. 그래서 경제적 처분의 대표가 뭐냐 그러면 이 종전 토지를 압류를 한 거예요. 압류했습니다. 그 압류의 효력은 환지로 이렇게 이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 토지 압류했으면 환지 받은 땅에도 압류한 것으로 봐요. 예. 그래서 경제적 처분은 환지로 이전한다. 그 다음에 4번 채비지 용도로 지정된 환지 예정지가 사업 시행 비용 충당을 위해서 이미 처분된 경우에는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가?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예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종료시라고 그랬어요. 종료시라는 말이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서 마친 때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5번 틀렸죠? 예. 자, 12번 문제에 틀린 거 찾기. 2번 지문 보시면 행정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이전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대로 있다는 뜻이고. 1번 그대로 나왔죠. 중복. 자, 3번도 시험에 나오죠.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지역권. 우리 지역권에는요. 항상 요역지하고 승역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게 승역지예요. 이게 요역지입니다. 근데 이 요역지는 현재 맹지야. 이 도로 쪽으로 나갈 길이 없어. 그래서 요쪽에다가 이제 요쪽에다가 계속되고 표현된 통행지역권이 설정이 된 거예요. 여기 지역권 중에 이제 통행지역권이 된 거죠. 지역권인 거죠. 이 통행지역권. 그러면 요역지의 땅은 이 통행지역권을 가지고 이 승역지를 이용해서 이 넓은 도로로 이제 출입을 하고 있었거든. 그렇죠? 요역지, 승역지. 그러면 갑자기 이 승역지나 요역지가 다른 땅으로 환지가 됐어. 다른 땅으로. 그럼 환지된 것이 날라와서 여기를 이용하나? 날라와서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권은요. 환지 처분이 있어도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이지 이 지역권이 환지로 이전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역권 위치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역권은 환지로 이전하진 않지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에는 소멸은 해. 소멸. 언제 소멸하는가? 소멸하는 권리는 딱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이거든요. 그럼 언제 어떻게 소멸하는가 봤더니 이 통행 지역권 위로 공식적으로 도로가 뚫려버린 거야. 도로가. 그러면 이제는 통행 지역권을 행사할 이익이 없지. 이때 소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조문의 뜻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많습니까?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3번이다. 4번 보류지 환지로 정하지 않은 땅.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 취득해. 취득하는 시기는 다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그렇죠? 청산금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확정이 된다. 그래서 5번도 체크해서 기억하세요. 청산금.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확정이 됩니다. 청산금. 그 다음에 13번 환지 처분에 따른 환지 등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 1번 환지 처분 공고했을 때는 지체 없이가 아니죠. 14일 내. 지체 없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와? 정비법에서 나와. 지체 없이라는 말은 정비법에서 나온다. 정비법에서. 정비법에서 이제 등기할 때 분양받은 거 등기할 때는 지체 없이. 도시개발법에서는 이제 환지 처분 있고 난 다음에 지체 없이나 14일 내.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래서 이제 지체 없이라는 말을 넣은 이유가 정비법하고 비교해서 한 거고요.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문제집에 넣는 거예요. 촉탁이나 신청. 촉탁이 뭔지는 알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법 진도 나가기 전에 제가 먼저 강의하면 촉탁이 뭔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설명 안 해요. 이 지역권도 민법 공부해서 이해가 돼. 대법원 규칙이고요. 4번 원칙이죠. 4번 지문이 원칙. 다른 등기 못하는 게 원칙. 5번이 예외. 4번, 5번도 시험에 나왔어요. 다른 등기 예외조 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은 1번, 4번, 5번. 자, 14번 청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청산금은요. 청산금은 자기가 환지를 받았습니다. 내가 환지를 갖다가 100평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받고 보니까 90평만 받았어. 그러면 10평을 적게 받은 거죠. 이 10평은 손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손실 보상의 성격을 가진 청산금을 내가 받는 거, 조부를 받게 돼. 조부받아. 근데 한지에 100평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내가 더 받았어. 110평을 받았어. 그러면 10평은 내가 받으면 안 되는 거 받았잖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민법상 이것을 부당이득이라 그래. 부당이득 배웠습니까? 민법에서? 부당이득이야. 그럼 이 부당이득 본만큼을 갖다가 청산금을 징수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금은 내가 교부 받을 수도 있고 징수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청산금이 손실 보상의 성격일 땐 내가 교부 받는 거고, 이게 부당이득 성격일 때 내가 징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보시면은요.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결정해야 된다? 아니죠. 아까 우리 청산금이요. 지금 청산금에 대해서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 했을 때는요. 확정이 다음 날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확정이 다음 날.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합니다. 청산금 결정. 예? 틀려요. 그래서 청산금 결정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합니다. 네. 청산금 결정.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 그래서 확정하고 결정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금은 환지 처분, 종전 토지를 환지로 바꿔줄 때 그때 결정을 하고요.
청산금이 확정하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확정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2번 일괄징수 일괄교부가 원칙이지만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다. 2번 지문이 가장 많이 나왔던 시험 지문 중에 하나예요. 예, 분할징수 분할교부 이자 붙여서 말. 그 다음에 3번 청산금 공탁할 수가 있고요. 청산금은요 강제징수할 수 있어요. 근데 행정청이 시행자는 그냥 강제징수할 수 있는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강제징수를 못하고 위탁을 해야 돼.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한테. 이때 위탁했을 때는 징수한 금액의 4%를 줘야 돼. 수수료로. 예전에 기출문제 2억을 징수했다.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가? 2억의 4% 얼마야? 예? 8천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 2억의 4%를 갖다 8천 쓴 사람이 있었다니까. 예, 800인데. 예, 그리고 틀리고 와서 계산 문제 틀렸다 그러고 있어. 아, 예, 웃을 일이 아니야. 예. 상당히 많은 수가 그랬어. 4%. 5번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은 시효로 소멸한다. 5번 체크해 주세요. 5번을 갖다가 함정을 파서 다른데 시험 낸 걸 제가 봤어요. 학생들이 청산금의 소멸시효 몇 년이냐 이것만 외우는 학생들이 있거든. 5년만 외워. 그래서 이런 학생들한테 정의의 심판을 가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5년인가를 내.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5년이라고. 공고된 날이 아니라 공고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짜증나죠? 예, 짜증나. 괜찮아. 예. 그다음 이제 15번 문제 청산금에 관한 설명 중에서 이제 옳은 거 찾기가 나왔습니다. 자, 1번 청산금 징수는 뭐야? 부당이득 반환 성질. 교부는요. 손실 보상의 성질. 앞뒤가 바뀌었죠? 예. 1번 틀렸고요. 2번 청산금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확정이 되며 행정청인 시행자는 날에 다음 날에 확정이 되죠. 그렇죠? 확정은 다음 날 확정. 행정청인 시행자는 청산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요. 강제 징수할 수가 있다. 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요. 징수를 위탁해야 되고 그렇죠? 예. 국세 체납 처분. 예.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고. 그래서 2번 틀려 있고요. 다음 날이 빠졌죠. 3번 시행자는 환지 처분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은 시행자가 원칙적으로 일괄 징수 일괄 교부 예외적으로 분할 징수 분할 교부 이자를 붙여서니까 3번 틀렸고 4번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고 다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동의에 따른 환지 부지정 토지 면적을 고려해서 너무나 작아서 땅이 발이 큰 사람은 두 발로 서 있을 수도 없을 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고 이럴 땐 청산금을 줄 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환지 처분할 때 결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요 내일 모레 이민 갈 사람이야. 비행기 표를 끊어놨는데 저 청산금 언제 줘요 그랬더니 환지 처분할 때니까 앞으로 20년 기다려. 저 표 끊어놨는데요. 그러면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갖다가 결정해서 교부할 때, 줄 때 결정할 수가 있어. 미리 줄 수 있어.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고 이때 교부할 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도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지만 내일 모레 이민 가는 사람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너무 작아서 두 발로 서 있을 수도 없다. 그런 땅들에 대해서는요, 미리 줘요. 왜? 두 발로 쓸 수도 없는 면적은요, 금액이 작잖아. 그냥 미리 주는 거야, 그냥. 500원짜리 하나 줘서 돌려보내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 이민 갈 사람들 비행기 타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고, 이때는 언제 그 금액도 결정하는가? 교부할 때 결정한다. 4번 알아두시고, 5번 청산금을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너무 심한데 3년이 아니죠? 5년, 5년인데 아까 공고된 다음 날로부터 5년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부담과 관련된 게 나오는데 도시개발 채권이 이제 시험에 가끔 나와요. 도시개발 채권, 예. 도시개발 채권의 최대의 함정 누가 발행하는가? 절대 시행자가 발행하는 게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시도지사, 둘 다 맞는 거예요. 옳은 거 찾기. 우리 5번 지문 한번 보세요. 국토계획법령상 개발행위 허가로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은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그렇죠? 맞아요. 5번. 예. 여러분들 요약집 잠시 한번 펴보세요. 그 문장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몇 페이지요? 97페이지. 좀 앞서 가시네. 앞서 가셔. 예. 예. 거기 97페이지에 도시개발 채권 매입 의무자 나왔죠. 3번에 국토계획법 56조 1항에 따른 허가. 이게 뭐예요? 개발행위 허가거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중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도시개발 채권 매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요. 이게 시험에 나왔어.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개발행위 허가 중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OX. 어때요? OX. 다시 한번 OX로 대답해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사항 중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OX. 오죠.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요, 한 문제가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이걸 옳다고 찍은 게 정상인데 엉뚱한 거 찍은 사람들이 있거든. 예. 그래서 교수님 하나 더 맞게 할 만한 거 출제 오류가 없을까요? 내가 진짜 수십 번을 읽었어 문제. 그러다가 양주 반병을 마시고, 예? 아니에요. 양주 반병 마신 적이 한 3번 있어요. 예. 그 중에 한 번이에요. 예. 그랬는데 또 봤는데 문제에서 뭘 빼먹었냐 그러면 국토계획법률,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라는 말을 빼먹었어. 국토계획법이라는 말을 빼먹은 거야. 왜? 개발행위 허가가 국토계획법 나오지, 도시개발법에도 나오잖아. 무슨 아시겠어요? 개발행위 허가가 국토계획법에도 나오지만 도시개발법에도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잖아요. 도시개발법의 개발행위 허가가 어디에 나오는가 보세요. 자, 78페이지 가로 3번 개발행위 허가 중에 허가사항에 뭐가 있어요? 토지 형질 변경이 있죠. 3번에. 그렇잖아요. 이게 도시개발법상 개발행위거든. 근데 지금 요 법에서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중에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하라고 돼 있거든. 근데 근데 국토계획법상이라는 말을 빼고 내셨어.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나는 이 신청 자료를 만들 때 어떡하냐 그러면, 이거는 명백히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도 있고 도시개발법상 개발행위 허가도 있는데, 국토계획법상이란 말을 안 하고 그냥 개발행위 허가 중에 토지 형질 변경 그러면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출제 오류다 그랬어요. 근데 우긴 거야. 우긴 거라고. 교수님이 실수하기를 바라면서. 근데 교수님 실수로 인정해 준 거예요. 왜 나는 조마조마했냐 그러면은 도시개발법에 조문 중에 우리 요약집에는 빼놨거든. 원래 좀 뭐라고 있냐 그러면 도시개발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로 돼 있어. 맨 마지막 조문에 있어 그 구석에. 그래 이제 안 보시길 바라면서 했는데 통과됐어. 네, 통과했어. 예, 그 조문이 있거든. 예. 하여튼 요거 빼먹었다고 우겨가지고 해서 예, 또 합격하신 분 계셨어요. 이봐. 예. 지나간 얘기니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긴 게 굉장히 많아요. 예.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우겨도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예전에 14회 이전까지는 출제위원이 법대 출신 아닐 때는요. 우겨도 이의신청 자료를 읽지를 못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예. 뭐 이런 거 이해 못하는 분들 많았어요. 통행적인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았어요. 정체불명인 분들. 그럼 대화가 안 돼가지고 예. 법대 출신 교수님들은 딱 지적하면 본인의 과실 인정해버려. 맞다. 예.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넘겨버려. 예. 복수정답 인정. 자,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에 대해서 지금 나왔던 거 5번 이제 오는 거고 1번 주어가 뭘로 돼 있어요? 도시개발조합은 시행자잖아. 시행자는 발행할 수 없다 그랬잖아. 시행자는 말 안 쓰고 시행자 중에 한 명을 쓰는 걸 조심해야 돼요. 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채권. 돌림자가 같잖아. 조심해야 되고. 발행할 수 있다가 아니죠? 예, 주어가 틀렸죠? 예. 그 다음에 또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게 뭐야? 토지 상환 채권이야. 그렇죠? 예. 그래서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1번 지문처럼 나왔다. 그러면 지금 1번 지문은 왜 문제냐 그러면요. 지금 1번 지문은 도시개발조합은 토지 등의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물로 상환하는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썼을 때 뭐가 틀렸냐 누가 물어보면은요. 도시개발조합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을 못해.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자, 토지 상환 채권은요. 어느 방식에서 나와? 수용 방식에서 나오지. 수용 보상금 대신에 토지나 건물로 상환해 주는 것이 토지 상환 채권이죠. 그러면 도시개발조합은 언제만 시행자가 될 수 있지? 어느 방식일 때만? 환지 방식일 때만. 도시개발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도시개발조합이 수용 방식에는 나오질 않거든.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조합은 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은 도시개발조합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될 수가 있고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상환 채권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주어가 틀린 거예요. 1번. 근데 지금 거기 해설은 엉뚱하게 해설이 돼 있죠. 시도지사는 도시개발 사업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번 지문은 두 개가 틀려 있잖아. 주어가 틀려 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토지 상환 채권과 도시개발 채권 섞어서 두 개를 두 군데 틀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리를 하려면 어느 한쪽을 다 뜯어 고쳐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2번 도시개발 채권 발행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받고자 그냥 받으면 되고 미리 국토부 장관 협의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다음에 3번 도시개발채권은 김영증권이 아닙니다. 김영증권은 상환자가 들어가는 거 두 개 있었죠? 토지상환채권과 주택상환사채. 그래서 김영증권이 아닙니다. 그좀 틀렸어. 4번 5년에서 10년 범위 조례로 정하고 소멸시효가 너무나 자주 나왔습니다.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1번 문제가요. 기출 문제예요. 1번 문제. 이거 내면 무조건 틀린다고 그래서 낸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예, 이제 설명하지 않고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용 부담 쪽에서 내면 무조건 틀릴 만한 걸 찾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는 그냥 읽어보세요. 이게 기출 문제입니다. 예.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1번 지정권자 승인이죠. 행정 안전부 장관. 왜? 도시개발 채권의 발행 사무는 지자체 사무예요. 지자체 사무에 대한 최종적인 감독권자 행정 안전부 장관.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틀리게 나오기도 해요. 예. 그 다음에 2번 매입 의무자 나왔죠. 예.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하는 자. 예. 매입해야 되고 등록 무기명 5년 10년 원금 5년 이자 2년 나왔고요. 그다음 3번 문제에서 지금 나머지는 다 앞에 다 중복이 되죠. 참고해 보시면 되겠네. 다 똑같아요. 그다음 4번 문제도 이거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 옳은 거 찾기. 4번이 옳은 거고요. 그렇죠? 1번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틀렸죠. 시행자 발행 못하죠. 토지상환 채권 질권의 목적할 수 있죠. 도시개발 채권은 무기명 발행할 수 있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4번 옳은 거고 원금 5년 이자 2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고 이제 정비법을 또 이제 같이 풀어볼 겁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정비법 보겠습니다.